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한계입니다. 네, 저는 국가 공인자산관리사고요. 네,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 네, 검색창에 모텔 황제 검색해 주시면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물건이 저희 블로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별로, 네,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도 쉽고요. 모텔을 창업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제 블로그 모텔 황제 방문해 주시면은요, 모텔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문해 주셔서 많은 자료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모텔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가 얼마가 나오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모텔을 중심으로 해서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네,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요. 네, 혹시나 현재 그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 요즘에는 그 에어컨 객실에 있지 않습니까? 네, 필터 같은 거 꼭 청소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필터를 청소하시게 되면 전기세도 많이 절감이 되고요. 네, 바람도 냉기가 상당히 잘 나와서 손님들께서 만족하시는 그 효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네, 혹시나 에어컨 필터 또는 뭐 가스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고객분들이 좀 만족하고 퇴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모텔을 이제 사시게 되면 이제 각종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제일 먼저 내는 세금이 취득세고요. 네, 한번 세금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맨 먼저 이제 모텔을 이제 매매를 하셔서 이제 보유하시게 되면은 취득세. 네,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시고요. 네.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네, 부가가치세 이제 납부하시죠. 네, 부가가치세. 네, 1년에 2번 납부하죠. 네, 부가가치세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죠. 예, 재산세. 재산세도 이제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좀 과다하게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한도 내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시죠. 예. 종합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보유세죠. 12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듬해 전년도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을 책정해서 이듬해 5월 달에 내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시죠. 종합소득세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모텔을 파실 때, 모텔을 이제 처분하실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 양도 소득세를 이제 납부하시게 됩니다. 양도 이제 소득세를 이제 납부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일 먼저 부동산을 이제 사시게 되면 이제 취득하시게 되면은 납부하시게 되는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취득세도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 넓은데 오늘은 이제 모텔, 저희는 호텔, 모텔, 숙박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텔이나 호텔을 이제 매매하실 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뭘까요? 취득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이 지방세법이거든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 특정의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으로 하여 시도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열거하고 있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거하고 있는. 그래서 취득세는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세법상 보시면 이제 열거주의, 포괄주의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열거주의라는 말은 세법상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이제 성립하는 거예요. 열거하지 않은 항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정의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 취득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성립이 된다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부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시도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러는데요. 전국에는 시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에 있는 시 중에 서울특별시, 여기에서 말하는 시도는 서울특별시, 예. 그 다음에 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 예. 그 다음에 세종시, 예. 그 위에의 시는 도가 이제 부과하는 겁니다. 예. 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열거주의라고 그랬죠? 네, 열거주의.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0가지 항목. 그 10가지를 말씀드리면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임목. 이 항목을 취득했을 때만 여러분들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금 많이 좋아하시죠? 네, 금. 여러분들 금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납부합니까? 네, 금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 열거된 항목에 금은 없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대상자가 아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이렇게 있고요. 회원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골프 회원권, 체육 이용 시설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항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모텔을 매매를 해서 모텔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 모텔은 토지, 건축물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취득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여러분들께서 납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이 설정이 되는 건데요. 취득세는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과세 표준은 동일합니다. 네, 유상취득 같은 경우는 유상취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유상취득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매매, 그죠? 모텔을 매매한다. 네, 모텔을 교환한다. 교환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일정한 자산 가치가 있는 거를 내가 제공을 하고 취득한다는 거. 유상취득이고 무상취득입니다. 반대 개념. 무상취득은 어떤 취득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무상. 돈을 들이지 않고 취득한다. 상속이 있겠죠? 상속.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내가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다. 무상취득이든 증여. 부모나 제3자에게 제가 증여를 받았다. 그럼 무상취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나와야 그 과세 표준,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정해지면 과세 표준의 세율,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과세 표준하고 그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이 각자 틀립니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결정이 먼저 돼야 되는데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칙적으로 신고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A 모텔을 매매를 했어요. 매도인 갑권, 매수인,
예수인 의리. 예수인 의리. 모텔 황제가 중개를 해서 이제 매매가 됐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이제 양도 차익이 발생되면 매도인은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매수인은요, 이제 모텔을 이제 사신 분이니까 모텔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인은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모텔 매매 가격이 매매 가격이 30억이었다. 그죠? 30억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 가격을 이제 신고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매매 가격이 신고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시군구에 가서 이제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시군구, 지방세니까 시군구에 가서 30억을 쓴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신고 납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신고 가액이 매매 가격이 이제 신고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신고 가액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데 우리 실무에서 보면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개별 공시지가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년 개별 공시지가를 통보를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 뭐 주택인 경우는 뭐 개별 주택 가격이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해서 매년 이제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이 가격들이 바로 시가 표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30억 매매 가격이 신고 가격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A 모텔을 30억을 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매도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시세보다 좀 싸게 저렴하게 30억에 매매를 했어요. 싸게. 그렇다면은 이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텔이 시가 표준액을 이제 시군구에서 산정을 하거든요.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산정을 해봤더니 이 모텔에 대한 가격이 32억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매매 가격과 시가 표준액 중 매매 가격이 크다면 매매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이 A 모텔의 시가 표준액이 32억이고 매매 가격이 30억일 때 시가 표준액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과세 표준.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텔의 시가 표준액은 32억이고요. 32억이 과세 표준이 돼서 이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면 이제 세율을 보셔야 되겠죠. 세율.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나오는 거니까 과세 표준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이고요. 취득세 세율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이제 모텔만 하고 있으니까 모텔에 연관된 취득세 세율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토지, 건물, 상가 같은 경우 취득세율이 4.6%고요. 원시 취득,
제가 모텔을 직접 지었어요.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했을 때에는 3.2%입니다. 세율이. 네, 상속. 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럴 때에는 예, 과세 표준, 네, 과세 표준 금액 곱하기 상속 세율 3.16%를 이제 곱해주면 되고요. 증여를 받았다. 네. 제가 부모님께 아니면 할아버지께 아니면 제3자에게 내가 증여세를 받아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납세 의무자가 된다면 네, 취득세 세율이 4%입니다. 4% 이렇게 받으시고요. 예, 이 취득세 세율은요. 취득세 총 세율은 취득세 세율에 세율 플러스 네, 농특세가 있습니다. 목적세인데요. 네,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네, 여기에 예, 지방교육세, 지교세가 포함됩니다. 네, 지방교육세가 포함돼서 세율이 총 네, 토지 건물 상가 같은 경우는 4.6%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원시취득 같은 경우는 취득세 세율 플러스 농어촌 특별세 플러스 지방교육세에서 네, 3.20%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율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세율이 정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 과세 표준과 세율이 정해지면 이제 신고 납부하셔야 되겠죠. 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 납부. 여러분들 이제 재산세를 납부하셨죠? 재산세를 납부하실 때는 신고 납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재산세는 이제 여러분들 집으로 재산세를 내십시오 하고 이제 교부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재산세는 납부하는 거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처럼 네,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 납부. 그러면 어디에 가서 네, 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지방세는요, 시군구, 해당, 네, 건물의 소재지, 시군구에 납부하시고요. 국세가 있습니다. 국세. 네,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가 이제 국세거든요. 국세는 이제 세무서, 관할세무서에 이제 납부를 하는 건데요.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소재지의 시, 군, 구에 납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가 없는 시는 이제 시청에 납부하시는 거고요. 구가 있는 시는 구청에 납부하시는 거고요. 군은 이제 군청에 가서 이제 납부하시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주소지, 본인의 주소지가 있고 물건 소재지가 있겠죠. 예. 물건 소재지가 있는데 취득세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고 해당 물건의 소재지의 시, 군, 구에 이제 납부하시는 겁니다. 네. 신고 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오늘 2017년 예, 7월 1일이면은 이날 취득하셨죠? 네. 예, 취득한 날이죠 오늘. 네, 취득한 날로부터 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상속. 만약에 이제 모텔을 내가 상속해서 취득을 했다. 그쵸? 네.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 납부하시는 겁니다. 6개월 이내에. 2017년 예, 3월 2일 날 상속 개시일이라는 거는요. 상속 개시일이라는 건 사망 신고일 있죠. 네. 사망 신고일.
사망한 날이 아닙니다. 사망하시고 나서 장례 절차를 받고 이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망 신고일이 사망 신고일이 이제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상속에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상속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사망자예요. 네,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분이 상속인입니다. 네, 사망하신 분이 피상속인. 그러면 이제 상속인은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겠죠. 취득세, 그렇죠? 상속에 대한 취득세. 모텔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이 되면은 이제 상속세도 납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속세. 상속세 여러분들 들어오셨죠? 네. 다음 기회에 이제 증여세, 상속세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건데요. 네. 모텔을 상속인이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인은 취득세 일정한 요건에 이제 부합이 된다면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인은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게 되는 거고요. 실무에서 보시면은요, 모텔이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실무에서는 60일 이내에 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이제 취득세를 납세를 하시게 되냐면 이제 2018년 1월 1일 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하고 2018년 1월 10일 날 중도금을 주시고 2018년 1월 25일 날 이날이 잔금이에요. 이날이 잔금입니다. 잔금날 잔금날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이제 참석을 하겠죠. 여기에 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개인도 참석을 합니다. 중개인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관계자도 옵니다. 은행 관계자. 은행 관계자가 와야 이제 대출을 받으니까는요. 은행 관계자가 오고, 은행 관계자에 연관되어 있는 법무사가 또 옵니다. 법무사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서, 은행 관계자가 이제 을이 이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 관계자가 와서 이제 대출금을 이제 주겠죠? 그죠? 대출금을 주면서 은행은 이제 순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등기상 순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무사하고 같이 오는 겁니다. 이제 법무사하고 같이 와서, 이날 을은 이제 은행 관계자는 이제 매수인에게 이제 대출금을 주는 거고요. 대출금을 주는 거고, 대출금을 주게 되면은 을은 법무사에게 갑에게 받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받았죠. 갑은 이제 잔금을 받으셨고, 을은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에 등기한 서류를 이제 교부하게 됩니다. 교부. 그래야 이제 법무사가 은행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때 교부를 하면서 매수인인 을은 법무사에게 취득세를 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취득세를. 그래서 법무사가 사전에 미리 이 모텔에 대해서 취득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해당 시군구에 미리 의뢰를 해서 취득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을에게 취득세가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잔금 당일날 매수인은 법무사에게 취득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사가 이제 먼저 시군구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 납부한 영수증을 교부받아서 등기소에 가서 이제 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당일날입니다. 예. 왜 당일날에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요. 당일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거를 이용을 해서 또 다른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모텔은요 등기를 해야만이 진정한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잔금을 치른다고 소유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만이 진정한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사는 등기소에 가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요. 을로 이전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첫 번 이제 순위, 그죠? 은행, 담보물권, 근저당권이 되겠죠? 근저당권을 이제 당일날 같이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법무사가.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은 실무에서는 잔금을 치르는 날 당일날 취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이제 모텔을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취득한 매수인이 취득세를 납부하는 절차, 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취득세 세율은 어떠한 항목에 의해서 세율이 어떻게 각각 다르게 형성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